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에 대해서 검찰이 기소를 할지 안 할지 관심사입니다. 특히나 조민 씨는 항소를 취하했죠? 이게 선처가 될까요? 검찰, 동아일보 취재에 따르면 일단 기소 유예 방안을 유력 검토 중에 있다. 확정 아니에요. 다음 달 공소시효 만료 전 일단 조민 씨를 불러 조사 진행할 계획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최근 고려대 부산대 입학 취소 관련 소송을 취하한 바 있죠. 그걸 반영했다. 하지만 검찰이 밝힌 이야기에 따르면 조국 정경심의 입장이 중요하다. 지금 대법원에서 유죄가 판결될 때까지 정경심 같은 경우 끝까지 부인했다. 그런 마당에 과연 이라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기소 결정의 반성 여부가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확실히 김병민 최고위원님, 예. 조국 정경심은 반성의 기미가 없어요. 그렇죠. 아직도 표창장 위조된 게 아니다라고 최근까지 주장했잖아요. 조국 전 장관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경심 교수는 대법에 확정 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1심 재판 나고 2심 재판 났을 때도 반성의 개전 의정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다소 좀 과한 판결이 아닐까 생각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지만 아무것도 인정하고 반성하지 않는데 그 같은 판결이 안 나올 수 없다는 것이 세간의 분석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조민 씨 같은 경우는 통상 이제 엄마, 아빠, 아들, 딸 온 가족이 다 이 문제에 연루돼 있습니다만 모두 전 가족을 또 구속시키거나 하는 일들에 대한 사회적 통념의 문제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군요. 그래서 조민 씨에 대해서는 일단 부모가 핵심적인 이 입시 범죄 관련된 내용들에 대한 이 주범으로 확인을 했던 상황들이기 때문에 조민 씨에 대한 기소까지는 안 가는 것 아니냐 이렇게 봤는데 최근에 보면 조국 전 장관 토크 콘서트를 하고 조민 씨도 활발하게 활동하면서 하는 모습들은 일말의 반성도 없고 우리가 뭐가 문제냐라는 방식의 행동들을 이어가게 된다면 과연 국민들께서 이 같은 행동들을 납득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여러 여론들이 들끓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민 씨가 보기에도 이러다가 나 기소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위기감이 드니 예. 부산대 의전원 그리고 고려대학교 입학 취소에 관련된 소송들을 쭉 하다가 서로 취하시켜버린 거거든요. 근데 검찰이 이 정도의 좀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지 않았다면 계속 소송 좀 벌여가면서 우리는 문제 없는데 검찰을 통해서 온 일가가 이른바 과거에 있었던 조선시대 마냥 예. 일가에 대한 이 멸문을 당했다라고 하는 이런 방식의 조국 전 장관의 접근으로 가게 되는 순간 대한민국 사법정의가 훼손될 수 있으니 지금 조민 씨를 비롯한 조국 전 장관 가족 온통 본인들의 반성 없음이 현재 네. 상황까지 이끌어왔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여권 일각에서는 조국 전 장관이 일국의 법무부 장관까지 했는데 비겁하다라는 비판 목소리도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아들이 학위를 반납하고 딸이 항소를 취하했잖아요. 예. 그런데 정작 이 사태의 중심인 아버지가 아무런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아들, 딸 취하 내지는 반납만 했다. 본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비겁한 거 아니냐. 여권 일각에서는 이런 비판도 있던데. 혹시 일각에서는 그런 해석을 하죠. 그 두 자녀가 소송을 취하시키고 여기서 적정 수준의 법적인 문제가 좀 지나가고 나면 총선 출마를 위해서 이른바 자락을 좀 깔아놓는 것 아니냐라고 평가하고 분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 입장에서는 자신이 뭔가 대단한 정치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모든 것들은 정치적 희생양이라 생각하고 이 일이 지나가고 나면 총선 출마를 통해서 국민의 선택을 받고 다시금 부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는 동안 지금 법적으로 본인 부인에 대한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난 것은 조 전 장관이 과거 국민 앞에서 설명했던 내용들과는 판이하게 다른 내용이지 않습니까? 예. 단 한 번만이라도 국민 앞에 정말 송구하고 죄송하다. 국민적 눈높이에 맞추지 못했다. 과거에 제가 했던 말에 대해서 거짓적인 부분에 대해서 사과한다. 왜 이런 얘기를 하지 못합니까? 이 모든 애들은 결국 조국 전 장관 본인에 대한 정치적인 명예 욕 때문에 일어난 것 아니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광삼 변호사님, 항소를 취하한다는 거는 제기된 혐의를 인정한다라는 뜻도 있잖아요. 통상 그렇게 받아들여지잖아요. 네. 그런데 조 전 장관은 계속해서 아니라고 지금까지 했어요. 그런데 항소를 취하했어요. 그럼 조 전 장관 입장은 무엇인지가 좀 궁금해요. 근데 이제 범행을 인정하는 건지, 혐의를. 혐의는 인정하지 않고 계속 부인하지만 자녀가 기소 직전에 있으니까 일단 항소를 취하겠다는 건지. 근데 조 전 장관이 SNS를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예. 뭐 심정 변화 있고 좀 있으면 프로필 항상 바꾸고 거기에 막 계속 올려대고 그다음에 본인의 어떤 부인인 정경심 교수 재판받고 실형받아도 SNS 놀이라는 걸 계속 해왔지 않습니까? 근데 좀 그런 것 같아요.
조금 약간 조용해졌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부산의전원과 관련된 항소심 취소 소송도 취하를 하고 그다음에 아들인 조원 씨가 또 연세대학교 대학원 학위도 반납하고 그러면 뭔가 일가족 내에서 어떤 회의를 통해서 어떻게 하기로 방향이 정해졌다. 그리고 조민 씨는 굉장히 인스타그램이나 SNS를 열심히 하면서 막 노래 부르고 그랬잖아요. 먹방하고 그랬는데 이제 조용해졌단 말이에요. 근데 그 조용한 시점이 어떤 시점이냐면 조민 씨에 대한 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다. 그 검찰이 기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에 있다. 예. 근데 그 다음부터 조용해졌어요. 그러면 지금 아마 지금 생각은 기소돼서 재판을 안 받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제적으로 하는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검찰은 그래도 조민 씨를 일단 불러서 조사를 해보겠다는 거예요. 반성하는지. 그럼 조민 씨가 와가지고 조사 받으면서 잘못했습니다. 이것은 허위입니다. 그렇게 또 말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인턴십 증명서 사실입니다. 또 동양대 총장, 표창장 그것도 사실입니다. 거짓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반성하는 게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검찰에서 어떻게 진술할지를 우리가 좀 한번 봐야 할 것 같고. 그렇군요. 거기에 이제 기소 여부가 달렸다. 그렇죠. 그다음에 검찰이 또 어떤 얘기를 하냐면 조민 씨만 부르는 게 아니고 조국이나 정경심 교수도 전 교수도 불러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성의 기미가 있는지 없는지. 부모의 입장을 듣고. 그렇죠. 그냥 부모 입장 들었는데 조 전 장관이 과연 이거 인정할 수 있겠어요? 정경심 교수가 인정하겠습니까? 그런 경우에 이제 검찰이 이제 반성의 여지가 전혀 없기 때문에 이 같은 경우는 기소를 해야 한다. 이제 그렇게 방향이 또 갈 수도 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아마 이제 조 전 장관도 굉장히 고민이 지금 많을 거예요. 검찰이 부르면 어떻게 얘기하지? 그러면서 아마 딸인 조민 씨도 생각을 많이 할 거예요. 조민 씨 검찰이 부르면 우리 어떻게 해야지? 어떻게 진술해야지? 이거 가서 재판받을 수도 없고 인정할 수도 없고 굉장히 딜레마에 좀 빠져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한편 이 야권 일각에서는요. 전용기 의원님. 네. 아니, 검찰이 수사를 해야지 딸 기소 여부를 빌미로 조 전 장관 자백을 압박하고 있다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던데 어떻습니까? 참 우리 검찰이 어디까지 밑바닥을 보일지 참 저는 답답한 심정입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가 나왔던 것처럼 아들, 딸이 당하고 있는데 조국이 치사하게 왜 가만히 있느냐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저는 아들, 딸이 당하고 있는데 왜 치사하게 가만히 있냐 보다 어떻게 아들, 딸까지 이렇게 건드려가지고 능지처참하려고 하는지 오히려 더 되묻고 싶은 심정입니다. 우리가 조국 사건이라고 해가지고 조국만 내놓고 보면 이 검찰의 행태가 얼마나 더러운 짓을 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범 조국 입장을 듣고 딸을 기소할지 말지 결정을 하겠다라는 게 검찰의 할 얘기입니까? 니네 딸을 가지고 네가 반성하면 니네 딸 가만히 둘게. 근데 너 반성 안 하면 니네 딸이고 뭐고 전부 기소해가지고 범죄자 만들 거야. 이게 검찰의 할 말이나 이거죠. 우리가 매일 얘기하지 않습니까? 법은 정의를 얘기하는 건데 조민이 정말로 문제가 있으면 그 법적으로만 가지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넘어서 조국 네가 반성을 안 하기 때문에 네 딸까지 피해를 본다라는 걸 이걸 대놓고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조국이라는 프레임 안에 들어가서 논의를 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여기에서 정말 문제가 있느냐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검찰이 정말 나쁜 짓을 하고 있는 것 아니고 인간의 길 포기한 것 아닌가 하는 비판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강력한 비판 목소리. 자, 그럼 검찰 측 반론. 아니 조 전 장관 일반적으로 사건을 할 때 자녀가 처벌받게 생겼으면 부모님이 탄원서 내요.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라고 다 탄원서 내거든요. 근데 조국 전 장관의 사건의 특징은 뭐냐면 주도적으로 한 사람이 누구예요? 정경심하고 조국 아닙니까? 그럼 정경심 조국은 우리는 잘못한 게 없다. 무죄다 주장하는데 딸은 와가지고 반성을 한다? 이건 굉장히 모순적인 행동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소유예 해주려고 하면 조건이라는 게 있는데 반성인데 형식적으로 반성문 내고 그런 게 아니고 정말 일가족이 반성하고 있느냐. 자기의 범죄 행위에 대해서 대법원 판결까지 났는데도 반성하고 있지 않으면 이걸 기소유예할 명분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야 하는 거고 이제 검찰의 어떤 고민은 있어요. 뭐가 있냐면 사실은 이거와 조 전 장관이랄지 정경심 교수와 관련돼서 일반적인 가족 사건과 달리 조민이랄지 조원, 딸과 아들은 굉장히 직접적 관여가 돼 있고 적극적인 측면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다른 사건과 달리 소극적인 다른 사건과 달리 용서해 주려고 하면 명분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명분이 필요하니까 당연히 주범이라고 할 수 있고 몸통이라고 할 수 있는 부모님을 불러가지고 얘기를 들어볼 수 있는 거죠. 기소 유예의 일종의 어떤 이 법률적인 전제 조건이라는 것은 피의자들의 자백과 진정한. 반성이다. 근데 진정한 반성이죠. 진정한. 반성. 그러니까 사실 조금만 확대 해석을 해보자면요. 검찰이 진짜 조국의 반성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이 사건만 가지고 했겠냐? 라고 하는 반문이 좀 듭니다. 사실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 개혁을 가장 앞장서서 검찰의 권력을 어떻게든 뺏으려고 했던 사람이 조국이었고 거기에서 조국이 지금 졌기 때문에 이런 사실 개인의 재판까지 온 것이라고 보이거든요. 이미 법원에서 판결을 받은 개인의 재판을 두둔할 생각은 저는 추호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검찰 개혁의 선봉장이었던 조국을 어떻게 해서든 무릎 꿇려서 네가 네 죄를 알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검찰은 저는 용서할 수가 없다고 보는 것이고요. 사실 다른 걸 떠나서 우리 사회에서 통용되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나를 욕하는 건 괜찮아도 우리 엄마 아빠 욕하는 거, 우리 아들 딸 욕하는 거는 우리 사회에서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딸을 볼모로 네가 반성하면 네 딸은 살려줄게 라고 이야기하는 게 인간성을 상실하지 않고서 어떻게 할 수 있냐는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비판을 하는 것이지 뭐 법원에서 판결은 당연히 법원에서 잘 판단할 겁니다. 그 법리적인 영역을 넘어서 감정 영역으로 넘어가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는 이미 조국 전 장관 일가가 했던 일들에 대한 전체적인 판단들이 좀 정리가 돼 있고 그건 사법적으로 정리가 된 일입니다. 지금 민주당에서는 조국의 강을 건너냐 마냐 시종일관 입장이 바뀌기도 하고요. 조 전 장관 가족의 문제에 대해서 통렬하게 비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최근에 들어서는 조 전 장관이 갖고 있는 이런 일들이 결국 정치, 검찰에서 보복당한 거다라는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국민의힘이나 이른바 정치적인 입장만 바꿔보면은 조 전 장관이 지금 총선 출마하려고 막 신발끈을 동여매는 듯한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조 전 장관이 총선에 출마해서 예. 민주당이 분열되는 상황이 오게 되는 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오히려 정치적으로 도움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민주당이 말하고 있는 상황들처럼 지금 현재 검찰이 법리적인 상황에 맞춰서 조민 씨에 대한 기소를 할지 기소 유예를 갈지 이런 검토를 하는 것도 다 정치적인 행동이라 그런다면은 그게 왜 민주당을 오히려 도와주게 되는 행동이 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런 방식으로 접근해서 해석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게 되는데 단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조민 씨와 조민 씨 일가가 저질렀던 일들 때문에 누군가는 고려대학교 입학해서 누군가는 부산대 의전원 입시해서 그리고 부산대 의전원으로 있는 동안 장학금을 받는 과정에서 또 조민 씨가 의사 면허를 획득하고 치료를 했는데 그때 지금은 의사가 되지 않은 조민 씨에게 진료를 받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입었던 그 피해 이런 일들에 대한 일말의 반성을 민주당도 하고 있지 않고 조국 전 장관 가족이 여전히 하고 있지 않다는 점 이런 일들을 비추어 봤을 때 검찰이 법리적인 검토를 통해서 기소를 할지 기소 유예를 할지 그 상황들을 지켜보는 게 객관적인 일일 거라 봅니다. 결과적으로 무면허에 가까운 자격 조건이 안 되는 의사에게 진료를 받았던 수많은 환자들의 피해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책임이 있다라는 김병민 최고의 의견이었습니다.